예, 주말 잘 쉬었습니까? 7월 28일 월요일 마감 시장이 5%입니다. 자, 금주는 정말 중요한 이슈들이 많고 제가 주말에 챙겨드렸던 노란 딱지 돈 공부 시간에는 이 사이클을 잘 타는 특히 7월, 8월 달에 좀 경계한 이슈들을 조목조목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이슈는 챙기면서 저랑 매일매일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주말 방송도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예, 보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늦게라도 시청하시면 많이 도움되실 거예요. 자, 미국 보시면 8월 1일 달까지 이제 관세를 막 유예시켜 놨는데 또 늘어지는 거 아닌가 했는데 어제 타결이 쏙쏙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일본, 오늘 새벽에서는 EU죠. 유럽연합도 타결이 되면서 자,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도 좀 기대할 수 있다는 기대가 살살 올라오고 있어요. 잘 되면 좋겠는데 그죠? 자, 그러면서 금주에 중요한 일정들을 다 챙겨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 삼성전자, 물론 우리 패시브 투자도 있고 제가 시장의 흐름들을 삼성전자로 이제 하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오늘 6% 넘게 7만원 터치해 버렸는데 도대체 어떤 일인지 한번 살펴볼 거고 시장 내 꼭 봐야 됩니다. 이슈들이 많죠. 물론 한미 협상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세제 개편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에 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실망감이 좀 많은 편이지만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그냥 아니고 논쟁 중이니까 주요 섹터별 영향을 한번 챙겨볼게요. 자, 공부하실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부는 복습과 예습이 중요하다. 제가 주말 방송 말씀드렸던 거나 시황 얘기들은 앞으로 두고 보면 될 거라고 보는 시장 예습이라 보시면 돼요. 시장 예습. 뭐 그게 딱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 시장 변화와 함께 금주는 저희와 함께 실전적으로 꼭 대응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관세, 세제, 실적과 여러 경제지표 중요하게 본다는 FOMC까지 꼭 좀 보시면 좋겠어요.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금주 시작하시죠. 자, 묵직한 매크로 달러는 97.3, 10년물 금리는 4.39 잘 유지되고 있지만 금주는 더 보겠다. 자, 타코라 그래서 맨날 물러설 줄 알았는데 거래 기술이죠. 자, 30% 때릴게 25% 때릴게 하다가 15% 낮춰주니까 아이고 좋아 보이죠. 예, 그런 흐름으로 시장이 좀 반응을 낙관적으로 하는 것도 있으니까 어쨌든 관세 타결은 좋은 소식이고요. 자, 지난주에 미일 타결이 되면서 15%가 거의 마지노선이 됐습니다. 트럼프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5,500억 불에 대한 대미 투자액은 미국과 일본의 해석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유럽연합 EU도 미국과 관세 타결을 했는데 15% 관세율이 적용이 됐어요. 그 시장에서 지금 좋게 보면서 선물도 올라오고 있고요. 자, 6천억 불 정도 대미 투자하겠다. 일본보다 살짝 올렸죠. 뭐 되게 많은 나라들이니까. 3년간에 7,500억 불 정도의 미국의 에너지를 구입하겠다. 그 외 반도체나 의약품들은 약간 이견들이 있습니다. 유럽이 말하는 거와 미국에서 하는 게 약간 틀린 게 있고요. 특히나 철강이나 알루미늄도 품목 관세는 계속 단단하게 50% 관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자, 근데 가장 큰 나라가 독일이죠. 항상 제가 독일 위주로 많이 보는데 유럽은 메르츠 총리가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게 다행입니다. 근데 산업계, 기업들은 또 반발하는 것도 있어요. 자, 여기에서 자, 8월 1일 같으면 이번 주 이제 수요일 목요일까지인데 관세 협상에 대한 우리나라 한미 기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구윤철 우리 경제부총리가 미국 간다 그러죠. 가서 한번 튕겼던 베센트를 만난다고 합니다. 31일 예정이 돼 있고 8월 1일 전에 잘 되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대미 투자에 대한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1천억 불이 아니라 대폭 올려서 대폭 상이한 제한화를 준비한다고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조선도 있었고 쇠고기도 있었고 기업 투자 금액도 업을 좀 하고 있대요. 또 트럼프도 8월 1일 전까지는 큰 틀에서는 다 마무리한다는 얘기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살고 있습니다. 자, 크게 보는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자, 월요일 화요일 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베센트 흠화풍이 만나기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 들려온 소리는 뭐냐? 뭐 반도체 히토류도 있지만 자, 90일간의 이미 미중 관세 관련이 협상이 유예시킬 거다 이런 얘기 벌써 나와요. 당장 안 되겠죠. 가장 크고 중요하고 이미 그 중국은 25% 과거에 1차 때 맞았는 것 플러스 30% 맞고 있어서 55% 맞고 있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서 8월 10일이 유예 만료인데 석 달 뒤인 11월까지 보겠다. 이런 연기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 될 것 같아요. 여전히 말씀드렸던 2019년과의 대자뷰가 있어서 4분기 되면 이제 10월, 11월쯤 되는데 우리나라 경주 열리는 10월 말에 에이펙 있잖아요. 에이펙 중요한 이슈 전에 시진핑 트럼프 만난다 뭐 초청한다는 얘기도 있고 이렇게 되면서 아마 11월 달 돼야지만 미국 중국이 악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오후 들어서 무슨 얘기 나왔냐면
자, 미국이 대중 관련 반도체 수출 규제를 푼다는 얘기 나왔어요. 히토로에 대해서 물론 약점은 있지만 지금 만나기 전에 아마 반도체 규제도 풀어서 미국과 중국 간의 우호적 분위기를 좀 유지하려는 그 의도도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오히려 더 올라가 버렸어요. 오전에도 호재가 있었지만 더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상승하는 그런 훈풍을 불었습니다. 자, 금주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큰 부분은 가장 크죠. 일본, 그다음 영국, 그다음 유럽,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남은 인도 정도 있는데 큰 주요국들 관세 협상이 타결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미국이든 비미국 쪽에 어떻게 영향 줄지 시장 변화를 더 면밀히 FOMC와 함께 살핀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주말 시황에. 자, 중요 이슈를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미국과 EU가 협상은 잘 타결이 됐고, 자, 내일 화요일 넘어가면 미국의 중요한 고용 보고서, 졸터 보고서가 나옵니다. 자, 수요일 날은 ADP 민간 고용 보고서, 미국의 2분기 GDP 성장을 또 봐야 되고요. 자, 가장 중요하게 본다는 지금은 쭈글쭈글해진 파월입니다. FOMC 7월때 FOMC가 수요일 날 열려요. 우리나라로는 목요일 날 새벽에 시간이 되겠죠. 자, 우리나라 한국 협상단도 수요일 목요일 날 협상을 잘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미국의 뭐 4가지의 경계된 흐름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 미묘한 흐름이 있다 했죠. 미묘한 흐름. 그게 수급가 보면서 언제든지 사실 변동성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좀 같이 좀 보시자고 현금 비중도 잘 가지고 계시지만 거기에 따라서 실전적으로 제가 대응을 좀 해드릴 그럴 금주 이번 주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넘어갈게요. 자, 금은 3,341불 박스 잘 유지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제가 좀 더 빠르다 했어요. 그래도 좀 더 잘 본다 말씀드렸는데 금주에 좀 더 열심히 관찰할게요. 11만 9천불 현재. 자, 비미군 여전히 관세 타결에 대한 기대감 상방 중 등락을 잘 보이고 있고 유럽 관세 타결 소식에 유럽 선물도 1.5나 2%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일본은 미리 타결됐지만 신고가 못 가고 출렁거리는 과정에서 오늘은 좀 빠져 있고, 자, 홍콩 중국도 보합이었어요. 대만도 보합이었고요. 우리나라 드릴 얘기 좀 많은데 크게 삼성전자 말씀을 좀 더 드릴 거예요. 자, 하반기 대상승 7, 8월도 경계하지만 너무 겁먹지 말자. 등락은 실전적으로 다 대사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코스피는 3전 이렇게 올라와서 많이 땡겼다 하더라도 여전히 박스입니다. 3200을 돌파한 착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횡보는 좋은데 이슈들이 많아 좀 봐야 되고요. 대신에 투심이나 개인들이 많은 수급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코스닥은 조금 등락이 있는 조금 더 약한 그런 모습이죠. 빠진 종목수도 많고, 그죠? 아침에 3전에 대한 공시, 오후에 대한 또 미국발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3전이 다 했다. 우리나라 지수를 그냥 코스피 26포인트를 혼자 다 땡겼다. 올랐던 건 3전, 그 다음에 조선, AI 전력, LG 엔소 같은 게 올랐고요. 근데 지금 롱숏 보는 하이닉스는 이제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변동이 있는 금융주, 은행, 증권, 지수가 좀 많이 빠진 날이었어요. 자, 근데 제가 세제 개편이나 우리 정부 정책을 많이 체시하고 있는데 이게 끝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동학개미나 주식하는 분들은 더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가능한 분들은 목소리 내주셔야 됩니다. 뭐 댓글도 괜찮고, 은행, 정권, 지수가 떨어졌는데 하락 변동성이고요. 지금 한일 관련 이제 그 한일이 아니죠, 한미죠. 관세협정 관련해서 지금 나오는 트럼프 정책 변동성이 조선 방산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그중 괜찮은 건 신고가 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선방인데 올라가다가 막상 타결이 되면 어떨까요? 이런 부분을 타결 이후에 제 흐름을 좀 보시라는 얘기고요. 이제 조선 방산은 제가 경계를 꾸준히 빅단타 시켜드렸지만 좋은 건 괜찮았는데 그 부분이 추세가 꺼진다기보다는 이런 타결류 흐름을 좀 보시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AI 전력들이 그나마 괜찮은 건데 한번 가끔 말씀드렸던 산일 전기, 효전, 중국 같은 거 지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포트는 등락이 있지만 오늘 다 좋아요. 등락이 있지만 추세 유지하기 때문에 잘 홀딩 하시면 됩니다. 자, 환율은 1380원. 자, 외국인 수급이 막판에 더 들어왔죠. 3전 때문에 코스피는 4800 샀고, 코스닥은 오늘 관망했습니다. 150 팔면서 막판에 코스피 선물 좀 때렸더라고요. 2000개 3000개 사다가 현물을 사니까 선물을 좀 때렸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3전을 계속 땡길까요? 이 부분은 제가 파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지수를 컨트롤하고 특히 하이닉스와 롱숏으로 자꾸 빼어내는 분위기에서 아직은 저는 아니라 보지만 이 3전 때문에 오늘 등락이 많았다. 자, 그 다음에
개인들이 아직까지는 좀 신중하다 했어요. 70조 예탁금 넘어가는 게 아니라 64.7조로 여전히 등락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러니까 뭐가 좋으면 확 사기 위해서 뭘 팔고 넘어가서 종목 순환매가 수급 블랙홀처럼 오늘 좀 나오고 있다. 이런 거 단기 등락 보시면 안 되고 큰 추세를 보셔야 됩니다. 자, 정부 정책이 주말에도 말이 좀 많았죠. 되게 많았는데 큰 틀에서는 분명히 코스피 5천 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부동산 누르면서 코스피는 좋게 보겠지만 이 세법 개정안 중에 제가 정말 중요하게 본다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 부분이 원래 최고 세율은 49.5%예요. 거의 반을 세금 떼간단 말이야. 이것 때문에 배당을 하고 싶고 뭐 상속 증여하는 걸 하려고 해도 배당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배당 성향을 올리기 위해서 이 과세율을 좀 줄여준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거를 자꾸 부자 감세로 프레임 만들어서 공략하면 안 됩니다. 시장 전체가 좋아지는 면에서 이소연이 말했던 거는 최고 세율을 최소한 27.5%까지 줄여라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는 38.5%예요. 기대하는 27.5%보다 10% 정도 높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지주사나 금융주가 출렁거렸다 보시면 되고, 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15%로 축소한다. 이것도 결정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가장 큽니다. 코스닥이 약하고 하락수 종목수 많이 나오는 투심을 건드릴 수 있는 문제예요.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불안한 분은 팔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대되는 목소리를 좀 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저는 연말에 연랭사고 샀다 팔았다 하다 보니까 의미도 없어요. 큰 사람들은 팔았다 사면 되기 때문에 세금이 더 들어온 것도 없이 시장만 계속 움직이는 변동성 요인이 될 뿐입니다. 의미 없는 거라니까 진짜 이게요. 자, 향후적으로 나올 부동산 이쪽도 크게 정책들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 예상도 보면서 흐름들 계속 챙기고 있죠. 그래서 한국 반도체, 한국 우리나라 부동산은 제가 달러 패권이 괜찮지만 약세를 보는 이 미국 달러와 이런 추세가 비슷해요. 올해나 내년까지는 그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패권은 죽이진 않겠지만 하향 안정화되는 것들이 아마 정책의 목표라 보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 반도체 한번 볼게요. 삼전이 지금 7만에 바로 가버려서 계단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조금 빠른 거야. 자, 오전까지만 해도 그냥 고만고만했고 7만원 바로 안 갈 것 같았지만 오후에 이제 미국발 호재가 나오면서 한 번 더 땡겨버렸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삼전은 더 나빠질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5만원대 중반에 샀는 이유였는데, 이 파운드리가 뭐냐면 전체로 봤을 때는 반도체에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메모리 쪽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메모리 1등이지만 이 파운드리는 비메모리 쪽에서는 뒤처지거든요. 5년 전부터 삼전이 그렇게 잘한다 해서 완전히 돈을 갖다 때려박았는데 아직까지도 파운드리는 넘사벽의 TSMC예요. TSMC가 파운드리의 68% 정도 점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삼전이 7.7%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도 따라와서 화웨이가 6%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뭐 중요해 보냐면 오전에 22조짜리 글로벌 기업과 공급 계약을 공시했습니다. 22조. 물론 올해 들어서 삼전 매출의 한 7%밖에 안 되지만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사실 파운드리 특성상 맞춤형으로 줘야 돼. 맞춤형. 되게 여러 가지 다품종으로 해서 소량이든 다량 생산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고객 관리가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TSMC가 다 가져간 거야. 수십 년간 다 가져간 거야. 근데 삼전이 이렇게 한다는 거는 RTX 60 엔비디아 겁니다. 닌텐도 게임기라든지 앞으로 나오게 될 슈퍼컴이나 테슬라 갖고 있는 도조 2 같은 것들로 계속 확장이 될 수 있어요. 아침 공시 나올 때는 자, 글로벌 기업과 22조 이 글로벌 쪽으로 경영이 비밀이야. 비밀로 시크로 만들었는데 경영상 비밀로 만들었는데 이미 뉴스가 다 나와버렸어요. 블룸버그에서 때리고 일론 머스크는 자기의 트위터에다 올려버렸습니다. 삼성이랑 이런 큰 계약을 맺었다고 자랑을 하는데 테슬라 차세대 칩을 생산하는데 이미 공시가 다 나와버렸어요. 이게 다 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자, 제가 느낄 땐 그렇습니다. TSMC 말고 삼전으로 줬다? 이런 부분은 물론 테슬라가 주가가 지금 좀 낮게 있지만 앞으로 계속 클 산업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반영되는 그런 산업들이 많은 테슬라잖아요. 그래서 삼전을 봤을 때는 이게 되게 파운드리 희소식이라 저는 본 거예요. 진짜 지금 안 좋았던 신규 나섰던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되게 얇게 만들어 잘 나오고 있고, D램도 사실 HBM4까지는 볼 수 있습니다. 3는 하닉스 잘했지만 내연도 그렇고 콜텍스 받게 되면 HBM4도 삼전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파운드리, 그 다음에 갤럭시 스마트폰, 그 HBM까지 삼전은 지금 밑재야 본전인데 서서히 좋은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지. 그 삼전은 계단식으로 바닥에서 슬슬 상상이 맞습니다. 그 속도만 잘 맞추면 돼요. 그 삼전 움직이면 우리나라 내에서는 또
시장이 움직이니까 그걸 우리는 공부하면서 제시하면 됩니다. 삼전은 좋아요. 결론적으로 너무 좋아요. 그냥 크게 실어놓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별로 걱정할 게 없어요. 자, 삼전 주가는 바닥 턴 과정 7만에 안착할 거냐 당장, 아니면 제가 목표가를 좀 더 올리고 싶은데 8, 9만원까지도 목표가를 더 올리면서 파트 2에서 말씀드릴게요. 삼전이 주인공이었으니까. 자, 대신에 자, 지금 중국에다가 지금 미국이 규제를 풀어준다 그러면 오히려 공장은 하이닉스가 중국에 더 많습니다. 오늘 어떻죠? 떨어지잖아요. 바이오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수급이 되게 중요해서 이 반도체 하이닉스 3전 롱숏 때리는 거와 그때 얘기 드렸던 암만 기관들이 긍정 레포트 실적 사상 최대다 하더라도 하이닉스는 죽지는 않겠지만 지금 우리 시황상 계속 말씀드렸던 시황상 3전이 가장 우선이에요. 하이닉스는 등락만 저는 보겠다. 반도체 소보장도 저는 파운드 일부 올라갔지만 3전이 훨씬 좋기 때문에 안 합니다. 자, 이렇게 3전은 이렇게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주말에 또 좋은 소식이 나왔잖아요. 보셨겠지만 자, 한국 주식이 너무 좋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되고 있어. 한국 사라는 것들이 외국에서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회자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내용을 딱 보아하니 왜 외국인이 지금 돌아서고 3전은 바닥에서 올라오는데 9개월 만에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됐다. 7월달 막 사고 있다. 3전을 봐라. 이런 얘기야. 근데 이거는 우리가 계속 했던 우리 기존 시황대로예요. 근데 이거 보고 또 늦게 들어온 개인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3정 하니까 지금 막 3정 따라서 하는 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맞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8월 달엔 단기 주종 보면서 매일 챙기면서 실전 투자를 같이 점검할 겁니다. 자, 제가 그랬죠. 신고가가 돌파되려 그러면 우리나라 3,300이 돌파되려 그러면 상법 개정 후속편이 잘 나와야 되고, 근데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상법 개정은 지금 논의하고 있으니까 줄렁거리고 있는 거고, 수출 증가율은 물론 여러 가지 우리나라 한류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으면 우리 종목이잖아요. 이게 한번 올라갈 수 있으면 될 거라고. 이런 큰 흐름 보면서 한번 기준 잡겠습니다. 우리 얘기 좀 많이 드렸네. 자, 바이오도 넘어가요. 그 다음에 지금 한류 실적 좋은데 거기 따라 줄렁거리더라도 나쁜 거 없으니까 넘어가고, 로봇도 괜찮고, 이 파트 2에 설명 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트에 있는 거는 다 유지하고 있어요. 시장이 좀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랑 3전을 좀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우리 채널의 특징은 7, 8월 달에 조정이 되고 혹시나 떨어지게 되잖아요. 안 떨어질 수도 있어. 근데 뭐 현금 비중 갖고 있는 거지만 이게 지났을 때 정말 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 기회를 살리는지, 이 기회를 살리는지 말씀을 계속 드릴 거예요. 가만 놔두고 둘 거냐, 이런 조정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뭐 현금이든 포트 조절할 거냐, 그에 대한 얘기를 제 파트 2에서 드리는 겁니다. 3전 때문에 제가 얘기를 조금 더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자, 멤버십 가입해 주신 1년 되신 분이에요. 원래 계속 있던 분인데 멤버십 1년 되신 사우스 코리아님,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현식님, 정말 감사하고 파도 넘어와서 여전히 잘 크고 앞으로 잘 키울 우리 실전 포트를 대응해 보겠습니다.